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중대 선거구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는데요. 조금 걱정되는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선거 유세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크게 주목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먼 산 바라보듯 했잖아요. 무슨 선거구제가 그게 대통령 선거의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때 이슈는 법치를 살려서 이재명, 문재인을 처단하느냐가 이제 우파의 중심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신드롬이 일어난 거고, 선거구제 이런 건 마이너한 이슈에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게 자유우파의 희망이 이제 달성되는데, 여기서의 그 100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들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큰 거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전부 잘하고 계시는데 중대 선거구제 이걸 왜 또 들고 나오셨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찬반이 있어요. 잘 운영되면 소선구제의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죠. 소선구제라는 건 이제 승자 독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남에서는 국힘당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싹쓸이하고, 수도권에서도 영남 출신, 호남 출신에 의해서 또 되고, 물론 중도도 있습니다만 그런 폐단이 있기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자 중대 선거구제가 되면은 그게 해소될 것이냐?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순수한 분이라서 저들의 꼼수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요, 있는 법도요, 제가 사보임에 왜 위장 탈당한 거 보셨죠? 민영배 위장 탈당해서 검수완박 시켜놓고선 다시 복당 노리고 복당하자고. 잉크도, 탈당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복당 노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순수한 의미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꼼수를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꼼수냐면, 자, 호남에서 이제 순수한 의미는 그거예요. 호남에서도 2등, 3등 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호남 독식, 민주당 독식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힘당도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영남에서도 마찬가지로 국힘당이 싹쓸이가 아니라 민주당 출신들도 되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게 동서화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수한 의미거든요. 자,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꼼수를 쓸 겁니다. 자, 민주당으로 후보 하나 내죠. 그 다음에 위성정당 만들어요. 위성정당 만들어서 같은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광주에 민주당, 광주 서구에 민주당 하나 내고, 그 다음 우리 민주당 무슨 개딸 민주당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위성정당, 지난번에도 위성정당 만들었잖아요. 위성정당 만들어서 또 호남 출신 누구 위성정당, 민주당의 이중대를 내보냅니다. 위성정당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1, 2, 3을 다 본중대, 위성중대, 위성중대로 하면은, 만약에 3명 뽑는다고 그럽시다. 3명이 다 호남이 들어가는, 민주당 계열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지금도 버거운데 호남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은 국힘당 꼼수 쓰면 되지 않느냐? 그게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꼼수에 개판되는 거 아닙니까? 순수한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요, 꼼수는요, 민주당한테 감당이 안 돼요. 국힘당 꼼수는 약해요. 그러면 이제 국힘당도 2중대, 3중대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국힘당 2중대, 3중대는요,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단합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는 아주 그냥 똘똘 뭉쳐서 약속대로 잘 진행이 돼요. 근데 국힘당은 예를 들어서 국힘당이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찐 보수가 하나 나간다고 했죠. 나중에 이게 단합이 안 돼요. 국회에서도. 그래서 소수 정당의 또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섣부르신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실 때는 순수한 의미,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물론 긍정적 의미 있죠. 그러나 이런 꼼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감당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우려가 되는 게, 중대선거구가 되면은 그거를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명 지금 국회의원 수를 그대로 동결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 국회의원 수 늘리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꼼수를 또 쓸 수 있어요. 왜냐면 한 지역구에 2명, 3명 뽑아야 되니까. 물론 선거구를 넓힌다는 거죠. 요만한 선거구를 넓혀서 한 명 뽑는 거를 넓혀서 2명으로 뽑는다, 3명을 뽑는다, 이건데, 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분명히 국회의원 수 늘리죠. 선거구 획정하면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50명 더 늘려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50명, 100명 늘려요 또. 그럼 지금 300명 국회의원 수도 우리가 지금 불만입니다. 국민들은. 왜 저런 자들한테 우리가 대비를 엄청나게 대야 되는데. 근데 50명, 100명 더 늘리면은 아이고 그거 국민들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또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문제는 원래 이 선거구제를 바꾸고 이러려면요. 선거 1년 전에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4월이 선거예요. 내년 4월 선거. 그러면 금년 3월까지는 바꿔야 돼요. 이게 3월 말 안에는. 근데 지금 1월 초인데 이게 서로 이게 꼼수를 부리고 이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계획을 뭡니까? 지역을 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어떻게 늘리는지. 여기는 어떻게 늘리고. 근데 자기네들 유불리에 따라서 여기를 더 늘리면 불리하고 조금 덜 늘리자 아니면 더 늘리자. 이게 기획 정하는 게 구획 정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지금 2달 만에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렵다는 얘기죠. 싸움판만 일어나고 거기서 그러면 그거 정하느라고 남은 거지 민생이고 나발이고 또 이재명 수사고 이제 수사는 물론 하겠지만 이제 체포동의안 이런 거 정신이 거기 가 있지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 금배지에 달린 거니까 그 구획에 따라서. 그러면 합의하기도 어렵고 합의하기 전에는 이제 개판 5분 전 되고. 그리고요 선거구제가 잘못돼서 지금 국회가 이 개판입니까? 사람이 개판이고 공천이 개판이고 저들 금배지에 눈 어두운 자질들이 개판이라서 그렇지. 아니 제도가 잘못돼서 개판입니까? 그럼 미국은 소선구제인데 미국도 소선구제고요. 거의 선진국은 소선구제예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쓰는 나라들은 주로 중진국, 후진국들이 많이 씁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소선구제예요. 그럼 거기는 소선구제가 잘못돼서 그 민주주의가 발달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선거구제를 이렇게 막 뜯어고치는 것보다는 소선구제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소선구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를 당장 이렇게 김진표가 3월에는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러고서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다고 그래요. 김진표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아주 정상적으로 국회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 사보임 때 편파적으로 했던 사람이 김진표예요. 그래놓고 지금 지네들이 다수당이니까 국회의장 됐는데 여기서 쌍수 들고 환영해서 나오는 거 보면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또 쌍수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승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 적극 환영. 자, 이것도 냄새가 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적극 환영한다면 모르는데 유승민이 적극 환영한다는 건 뭐예요? 여태까지 쌍심지 돋고 윤석열 대통령 하나하나 비판하던 사람이 신년사까지 비판했어요. 어저께 신년사까지.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비판했는데 요것만 적극 환영한대.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배신자들이 볼 때 유리한 중대선거구제다. 배신자들이 자기네들이 당을 하나 만들어서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저쪽은 이제 아까도 제일 먼저 우려했던 게 이제 저쪽은 꼼수를 부리고 이쪽은 꼼수가 약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쪽은 꼼수. 민주당과 2중대, 3중대가 똘똘 뭉쳐서 중대선거구에서 2석, 3석 한 지역구에서 다 먹어버려요. 근데 이쪽에서는 유승민이가 노리는 게 이겁니다. 자, 국힘당 하나,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이렇게 또 쓱 모아가지고 중대선거구제 한다면요, 유승민 바로 창당할 놈이에요. 유승민과 이준석, 하태경 등등 김웅 합쳐서 창당합니다. 그 전에 바른미래당 가서 창당했더니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서 바른미래당이 실패했는데 중대선거구제면 성공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2명, 3명을 뽑으면 돼. 영남에서 1등 국힘당하고 2등 바른미래당이 이게 놀이지. 유승민이 자기도 놀이지. 이준석이도 노려요. 2등 할 수 있으니까. 에? 자, 이렇게 되면 근데 자 그렇게 해서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힘당과 지금 바른미래당의 얘네들이 이것도 물과 기름이에요. 단합이 안 된다니까 거기는. 근데 저쪽 민주당은 1당, 2당, 3당이 단합이 돼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탄핵하면 단합되는데 여기는 윤석열 탄핵하면은 이 바른미래당은 이쪽 민주당하고 합칠 놈들이야.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뭐 각종 법안에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붙어 얘네들은요 진보 붙을 놈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말려 들어가서 민주당과 유승민이 좋은 꼴을 시켜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순수한 뜻이겠는데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의 수라는 거는 최악의 수를 이제 내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수를 막을 수 있는 이 수를 둬야지 최악의 수는 아예 저쪽에서 안 둘 거야. 그거는 전공법으로 가야지. 저쪽에서 최악의 이것까지 양아치처럼 이거 두겠어? 천만에. 저 집단들은요 충분히 둘 사람이 반칙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악의 수를 상정해서 최악의 수가 들어오면 불리하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저 어정쩡하게 또 주호영이도 또 소선구제 폐단이 많이 지적된다. 적합한 선거구제 합의해야 된다. 이러고 또 오늘 나왔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 제안에 왜 바미단계 출신들이 이렇게 쌍수 들고 환영하고 나올까요? 주호영이도 바미단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유승민 다. 그리고 민주당의 아주 국회의원 의장인 김진표가 왜 저렇게 나?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표정 관리예요. 자기네들이 중대 선거구제 환영 이러면은 보수들이 난리 칠까봐 가면서 조용히 해. 야 우리 대신 저 유승민하고 주호영하고 얘기해 주잖아. 가면서 국회의장도 얘기해 주잖아. 야 표정 관리해. 야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해. 그래야 쟤들이 그냥 뚝딱 통과시키면 우리는 그냥 옳다구나 땡 이러고 나 2중대 3중대 만들자. 민주당 애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순수한 전공법으로요. 순수하면 좋지. 순수하지 않아요. 미국도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안 하는데 거긴 그래도 정치가 우리보다는 정도를 걷습니다. 거긴 정도를 안 걸으면 국민들한테 바로 외면당해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가 국민들이 정도를 생각을 안 하는 국민들이잖아요. 그냥 내 편이면 잘못해도 무조건 감싸는 국민들이잖아요. 내 편이 이재명이면 이재명이가 전과 4범이든 10범이든 범죄 피의 사실이 10개 나오든 20개 나오든 상관 안 하고 무조건 응원하잖아. 문재인이 5년 동안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려도 그런데 신경 안 쓰고 문재인은 무조건 내 편 하잖아요. 걔네들을 상대로 거룩한 뜻, 전공법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유재두 선수가요 일본에 가지고 고라쿠엔 경기장에서 와지마 고이치, 일본의 그 당시 영웅이었죠. 와지마 고이치는 반칙 선수예요. 아주 어떻게 치는 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막 치고 막 개구리 탑법으로 치고 막 난리 치는. 그래도 전공법으로 때려 눕혔어요. 와지마 고이치를. 전공법이 강합니다. 근데 그걸 믿고 그 다음에 또 붙었는데 그 다음에 딸기에다가 무슨 뭐 약을 탔는지 유재두 선수가 힘이 쭉 빠졌대요. 그게 누구나 트레이너가 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아요. 유재두 선수 트레이너가 일본 측하고 돈 먹고 짠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있을 정도로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때 트레이너가. 요걸 대입해보면 그때 일본 측 반치광들 와지마 고이처럼 반치광은 민주당이에요. 유재두 선수는 국힘당이라고 칩시다. 유재두 선수의 트레이너 배신한 유승민 등 바미단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전공법으로 때려 눕혔어요. 타이틀 땄지. 두 번째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힘이 강한 전공법 안 된다니까. 딸기에 약 탔는 참 미치 같다 진짜. 야 저도 중대선거구제의 장점, 저도 정치학을 전공했으니까 충분히 압니다. 이게 진짜 선의로 진짜 저 꼼수로 2중대 3중대 안 만들고 진짜 아주 아름답게 이럴 거죠. 예를 들어서 국힘당이 있고요. 국힘당이 어정쩡한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센 보수당.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진짜 진보하고 좌파하고 맞설 수 있는 당 여기 생긴 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광훈 목사를 위시로 한 뭐 그런 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당. 이제 배신 안 하죠, 거기는. 그런 당은. 그렇게 하고. 이쪽에 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그 정의당하고 민주당은 때에 따라서는 그래도 잘 합치지만 어떤 때는 또 그래도 조금 색깔을 달리 하잖아요. 이번에 노웅래 체포동의안 같은 것도 달리했잖아요.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민주당하고 의견을 달리했잖아요. 그렇게 네 당이 예를 들어서 중대선거구제 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불리해요. 왜냐하면 저쪽의 응집력이 더 강해서. 그러나 그나마 그거는 정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까요? 중대선거구제 가면 여기 바미당이 꿈틀대요. 바미당이.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하나 만들자고 그러고 저쪽에 2중대 3중대까지 나오고 4중대 나올 수 있어도 무소속으로 무소속 민영배처럼 탈당해가지고 나는 무소속이에요. 근데 금배지 달자마자 바로 복당할 민영배처럼 무소속이에요. 나 광주 출신이고요. 무소속이에요. 그럼 그 사람 찍지. 2등 3등 만들지. 국힘당 절대 안 찍지.
호남에서는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고 큰일 납니다. 아이고 고려해 주십시오. 상대는 반치광들이에요. 명분 좋은 거 알아요. 장단점 압니다. 이거 보세요. 쌍수 들고 환영하는 집단이 누군가? 김진표가 쌍수 들고요. 밤이단계가 쌍수 들고 환영하고 나왔습니다. 냄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충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대통령께서 조금 너무 정통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때가 안 묻으셨. 물론 이제 범죄자들을 뭐 취조하고 범죄자들 죄와 벌을 주는 거는 평생 하셨지만 죄와 벌만 줬죠. 범죄자들하고 다이다이로 뭐 이기고 지고 하는 거 안 하셨잖아요. 근데 저쪽은 범죄자에다가 교묘한 이 대갈통들이요. 이게 머리 좋은 범죄자가 더 위험한 겁니다. 머리 나쁜 범죄자는 뭐 그놈만 잡으면 돼. 아유 머리 좋은 사기꾼. 아유 저는 감당 못하겠어요. 저는 그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팀에 여쭤보고 싶군요. 저는 감당이 안 되는데 저쪽 애들, 저쪽은요 죄 있는 놈 그냥 때려잡는 게 상책이에요. 이재명, 문재인 그냥 때려잡고 그냥 보내는 게 상책이에요. 저기는 저기하고 아이고